그 태인의병이 이제 1906년 6월 달에 일어났는데요. 물론 그 이전부터 준비를 해서 태인의 무성서원이라는 서원이 있습니다. 서원에서 약 200명 정도가 모여가지고 처음에 시작을 할 때는 약 80명 정도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걸 주도했던 분이 바로 그 면함 최익현 선생 왼쪽에 있는 모자, 그 털모자 같은 거 쓰신 분이 면함 최익현 선생인데요. 그 당시 연세가 73세였습니다. 73세라면 지금으로 생각하면 굉장히 많은 나이가 아니라고 생각하실 텐데 그 당시에는 굉장한 노인 나이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본을 무찌르지 않는 의미에서 이분이 이제 앞장서게 된 거죠. 그걸 실무적으로 도왔던 분이 오른쪽에 보면 임병찬이라는 분입니다. 임병찬은 전라남도하고 연관된 것으로 나간 군수를 했던 분이고 전라북도하고 연관된 것은 옥구 출신입니다. 지금 현재 군산 출신인데 군산에 향리를 하다가 전주에 가명에 영리도 하고 향리를 해서 돈을 굉장히 많이 벌어가지고 좋은 일에 많이 이렇게 기부를 해가지고 나중에 나간 군수를 역임했던 분인데 나중에 면함 최익현 선생의 제자가 돼가지고 함께 의병을 일으키게 됐지요. 그래서 1906년 일어난 그 태인의병의 경우에는 주로 정읍, 순창, 곡성 이런 데를 중심으로 약 10일 동안 활동을 하다가 거기에 활동했던 분들이 대부분 다 유생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활동이 그렇게 오랫동안 지속되지 못하고 해산됐지요. 그러니까 모일 때는 약 1000명 정도 규모가 됐다고는 하지만 그렇게 그 전투력이 강하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대로 대체로 이분들은 유학자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싸우는 데는 능하지 못한 분들이죠.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해산이 되고 일본군에 의해서 체포가 돼가지고 13명이 그 서울로 압송이 됩니다. 압송이 돼서 재판을 받고 최익현과 임병찬 두 분은 지금 현재 스시마에 감금되고요. 그 13명 가운데 11분은 이제 두 분은 그 중에 감금 4개월을 받고 나머지 9분은 태 100대를 맞고 풀려납니다. 그래서 그 실제 그 당시에 처벌받은 분이 13명이나 되고 한 분은 전사하고 그런 과정을 겪었습니다. 그 당시에 최익현 선생과 순창이 흔히 그 압송된 12분의 제자들을 순창 12의사라고 그러는데 그 그림에 보이시는 대로 그분들이 이렇게 대전역쯤에서 체포돼가지고 앉아있는 모습이 보이죠. 대부분 이 제자들이 전라도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최익현이라는 분은 경기도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다가 이때 의병을 일으킬 때는 충청남도 정산에 와 있었습니다. 충남 정산이라는 데는 지금 현재 청양입니다. 청양은 고추로 유명하지요. 그 청양 지역에 정산면이 있는데 거기에 와 있다가 전라도 유생들이 이분을 초대해가지고 우리 지역에 와서 의병을 해달라고 그래서 의병을 했던 분입니다. 왜냐하면 최익현의 제자들이 전라도에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제자들과 함께 의병을 일으켰지만 투쟁 역량 이런 것들이 그 당시에 미흡해서 결국에는 해산하게 됐죠. 그런 걸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전라도 자체에서 의병을 일으켰던 분이 바로 화순 출신의 양회일 의병장입니다. 양회일 의병장은 집이 지금 현재 쌍봉사라고 아시죠? 쌍봉사 가기 전에 그 왼쪽에 있는 마을이 쌍봉이라는 마을입니다. 그 쌍봉마을 출신인데요. 굉장히 부자였답니다. 근데 그 부자였는데 자기 전 재산을 들어서 의병하는데 투입을 하고 자기 전 재산뿐만 아니라 친척들 돈까지 전부 합해가지고 의병하는데 돈을 써가지고 거의 완전 거지가 돼버려요. 나중에 그래서 그 후손들이 거의 배우지를 못합니다. 지금도 보면 굉장히 안타까운데요. 사실은 그래서 일본 측도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굉장히 올곧고 그리고 오로지 의병을 위해서 활동하다 돌아가신 분으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 쌍봉의 그 출신의 양회일이라는 의병장이 나중에 이제 의병을 하기 위해서 군사적으로 이렇게 진법 훈련을 하고 또 막사를 짓고 했던 지역이 바로 왼편에 보면 돌무더기 쌓인 데가 바로 막터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현재는 국가사적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 위에 그 마을은 증동이라는 마을인데요. 외부에서 보면 전혀 많이 보이지 않지만 의병들이 집결했던 장소입니다. 그리고 의병을 모의했던 그런 마을이기 때문에 증동마을이라고 그러는데 그 뒤에 어렴풋하게 이렇게 산이 보이죠. 그 산은 중조산 또는 계당산이라고 그럽니다. 해방 후에 그 유생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통문을 돌려가지고 쌍산의소가 모였던 그 뒤산이 그 중조산 또는 계당산이라고 하지만 의산이라고 불러야 되고 여기 마을 증동이라는 마을은 의병들이 집결해서 굉장히 많은 그 고투를 겪었던 곳이기 때문에 의병촌이라고 명명하자는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해방 후에까지 잊지 않고 쌍산의소의 활동을 기리려는 그런 운동들이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그 쌍봉마을 앞에 비석을 세웠는데 오른쪽에 조그마한 비석이 바로 그 해방 이후에 바로 직후에 세웠던 비석, 그 양회일 의병장에 대한 비석입니다. 그리고 쌍산의소를 기념하는 비석이 최근에 세운 왼쪽에 보이는 태극기 보이는 그
비석들이 최근에 세운 비석입니다. 그 쌍산우서와 관련된 내용들은 행사 실기라 해가지고 오른쪽에 보면 문집이 있죠. 행사하는 양효일 의병장의 호입니다. 그분의 그 활동뿐만 아니라 쌍산우서에 활동했던 분들 약 40명 정도의 약전이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 이 행사 실기에 실려 있는 약전에 의해서 지금 현재 독립유공자로 서원되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부분 화순분들이 많죠. 또 왼편에는 구한국 관보라 해가지고 이분들이 활동했던 내용이 관보에 실려서 유배가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1907년 이분은 12월 달에 특별 사면에 의해서 특사에 의해서 풀려나는데 그 이후에 또 의병 혐의로 해가지고 1908년에 순국하시게 되죠. 그래서 처음에 일어났던 태인 의병의 경우에는 면함 최익현 선생을 추대해서 의병을 일으켰다면 쌍산우서의 경우에는 전라도 사람들이 힘을 합해가지고 의병을 일으킨 게 바로 쌍산우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실제로 본격적인 의병은 이제 이때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사장에 보면 정의조약과 호남창유 해맹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정말로 전라도 의병이었던 그 가장 왕성했던 시기, 이게 바로 이 시기입니다. 호남창유 해맹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회맹이라는 것은 모여서 맹세하다 그런 의미이죠.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근데 여러 개의 의진이 연합했다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라도에 있는 여러 의진이 모여가지고 하나의 의병부대를 만들어서 일본과 싸우려는 그런 활동을 한 게 바로 호남창유 해맹소인데 그걸 주도했던 분이 바로 기사면 의병장입니다. 기사면 의병장은 1896년부터 시작해가지고 1907년 이때까지도 계속 의병과 관련된 내용을 하다가 투옥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이분이 이제 고광순, 아까 말씀드렸던 양회일, 또 영광인 김용구 이런 분들하고 함께 모색을 해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정말로 어렵게 호남창유 해맹소를 1907년 10월 달에 결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라도 서부 지역에서 압도적인 그 활동들을 합니다. 예를 들면 고창 읍성을 점령하기도 하고 한평을 점령하기도 하고 법성포도 점령하고 무안도 점령하고 이런 활동들이 전부 호남창유 해맹소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근데 이분이 담양의 금성산성에서 이렇게 음력설을 지내기 위해서 거기 유진을 주둔을 하고 있다가 기습을 받아가지고 약 30명 정도가 돌아가시고요. 또 체포된 분들도 10여 명 이상이 됐는데 그때 순창으로 이렇게 도피를 했다. 그래서 체포돼가지고 광주로 압송이 돼서 결국엔 광주천에서 이렇게 총살되는 그런 비극적인 그 마지막 그 최후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광주에 이렇게 체포됐을 때 기사면 의병장을 탈환하려는 그런 의병들의 작전이 이렇게 도모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이 그걸 우려해가지고 재판을 받지도 않고 불법적으로 총살을 해버린 거죠. 그래서 그런 그 사건이 그 당시에 이렇게 실제로 사회적인 문제가 돼서 신문에 실리기도 하고 또 그 정부 기록에 남아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기사면 의병장이 사진은 남아있지 않는데 지금 초상화가 이렇게 그려진 게 남아있고요. 실제 그 총살된 흔적을 유골을 통해서 보면 알 수가 있는데 여기에 지금 그 두골에 보면 그 상처받은 흔적이 총탄이 이렇게 뚫린 흔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장을 했는데 후손에 의해서 이 사진이 그 유골을 수습을 할 때 사진으로 찍어서 보내준 걸 제가 지금 이용한 건데요. 당시 일본 측은 왼쪽 어깨, 칼로 왼쪽 어깨를 치고 다음에 두개골 쪽을 총상을 입은 그런 형태로 유골이 있었다고 그 시신 다시 이장하신 분에 의해서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급박하게 광주천에서 이분을 총살했는가를 알 수도 있겠지요. 기사면 의병장에 대한 안타까움 이런 것들이 많아서 그 후손들이라든가 그 주변 사람들이 기록을 남깁니다. 그 기록이 바로 이 기사면 실기라는 것이고요. 또 기사면 의병장의 같은 그 친척인데요. 기산도라는 분이 이분을 계승해서 의병을 일으킨다. 그래서 기산도라는 의병에 투신했던 내용들도 나오는데 그 기산도 의병장에 대한 그 비석이 바로 고흥 도양이라는 곳에 건립되어 있습니다. 그분은 고흥 도양에서 은신했다가 1928년에 돌아가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도 계속 임시정부와 연관해서 활동을 했던 분입니다. 그래서 의병에서 독립군으로 전환되는 한 사례를 보여준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전라남도의 어떤 의병들이 굉장히 크게 확산되는데 그 확산되는 가장 결정적인 계기를 제공했던 바로 의병 부대가 호남창유 해맹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호남창유 해맹소에서 활동했던 모든 분들이 이제 그 이후로 계속 각지로 그 분산돼 가지고 의병을 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그 활동했던 분들의 목표 보면 중간쯤에 이제 그 내용이 어떻게 나오냐면 위국제민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나라를 위해서 백성들을 건지다. 나라를 위하고 백성들을 건지기 위해서 의병을 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목숨을 걸고 의병을 할 테니 나를 따르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는가. 의병장이 이렇게 연설을 하니까 1000명이 이렇게 함께 따랐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거든요. 그 당시에 의병들의 목표는 위국 재민, 나라를 위하고 그리고 백성들을 구제하자. 그런 의미로 그런 목표로 이제 싸웠던 것이죠. 그런 싸운 의병장 가운데 또 한 분을 고광순 의병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고광순 의병장은 임진왜란 때 의병을 일으킨 고경명 의병장 11대 조선입니다. 그리고 그 두 자제분, 그 고경명 의병장의 두 자제분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한 분이 정우, 한 분은 인후. 그런데 인후의 사손이었습니다. 11대 사손이죠. 그분은 이제 창평, 장성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면서 의병을 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마지막에는 지리산에다가 근거지를 만들어가지고 의병 항쟁이 장기 항쟁했던 의병 기지를 만들자, 그런 걸 주장했던 분입니다. 그래서 지리산에 들어가서 불원복, 머지않아 회복한다, 그런 깃발을 세우고 의병 활동을 했는데, 그것이 이제 탐지가 돼가지고 1907년 10월 달에 연곡사에서 격렬한 전투가 벌어지고, 그런 과정에서 전사하신 분이 바로 고광순 의병장입니다. 그 고광순 의병장의 경우에도 10년 이상 동안 계속 활동을 했다, 그런 의미가 있겠지요. 해방 후에 그분을 기리는 비석이 세워졌는데, 오른쪽에 밑에 보면 조그마한 비석, 그 앞에 하얀 비석은 최근에 세운 거고요. 뒤에 그 고광순 의병장 순절비가 보입니다. 그게 1958년에 구례 군민들이 그 모금을 해가지고 세운 비석입니다. 그 이후에 이제 굉장히 많은 의병장들이 나왔는데요. 이 사진 대표적인 사진이 호남 의병의 대표적인 사진이죠. 대체로 16분의 그 의병장들 사진인데, 일본이 1909년에 남한폭도 대토벌 작전을 그 완전히 진압한 다음에, 호남 의병이 진압한 다음에 기념하기 위해서 사진첩을 만들어요. 거기에 들어있는 요 의병들의 사진입니다. 아마도 전국적으로도 이런 사진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전라도 의병만 남아있고, 그것도 남도, 광주와 전라남도에 해당되는 분들이 여기에 주로 실려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의병장을 일본은 4사람을 꼽았습니다. 전해산, 그리고 심남일, 안규호, 그리고 심남일 의병부대 부대장이었던 강무경까지 이 4사람을 독사진으로 저렇게 찍어서 폭도 거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런 그 사진들이 앨범으로 만들어가지고 자기들끼리 1910년에 동경에서 간행을 해가지고 사진첩을 만들어서 기념하는, 그게 그 1988년에 발견이 돼가지고 현재 우리에게 널리 알려지게 된 사진들입니다. 그분들 행적을 이렇게 조사를 해보면요, 지금 현재 전라도 의병장에 대한 사진이 25분 중에 23분이 이름이 알려져 있고요. 2분은 부하들이어가지고 이름이 안 적혀 있어요. 그래서 23분을 추적을 해보면 한 7, 8분만 그 교수형을 당하지 않고 그 17, 8분이 교수형으로 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대부분의 교수형 당하신 분들은 이제 그 포상이 됐고요. 서훈을 받아서 지금 독립유공자로 되어 있는데, 몇몇 분은 지금 포상이 안 된 상태로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그런 국가적 서훈도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전라도 의병이 1908년 말쯤에 여러 개 의병부대가 함께 활동을 하자 해가지고 호남 동의단이라는 걸 결성을 합니다. 11개 의병부대인데요. 전라도 서부 지역 부대 시작해서 동부 지역 이르기까지 11개 의병부대가 연합전선을 형성하니까 일본은 이제 그걸 도저히 두고 볼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대규모 군사작전을 했던 게 바로 남한폭도 대토벌 작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지금까지 호남의병의 확산 과정을 이렇게 설명을 드린다면 저렇게 지도로서 이렇게 설명이 가능합니다. 처음에는 그 안에 있는 원, 조그만 원, 그리고 그 다음에는 중간 원, 그리고 마지막 단계에는 커다란 원으로 이렇게 확산돼가는, 마치 물결처럼 이렇게 퍼져나가는 그런 그 확산 과정을 거친 것으로 지금 현재는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 이렇게 그 의병들이 확산되는 과정을 도저히 일본으로서는 식민지를 만들어야 되는데 식민지 만들기가 힘드니까 남한폭도 대토벌 작전이라는 작전을 전 게 있죠. 한마디로 말씀드린다면 이건 전남 의병을 초토화하는 작전이었습니다. 그래서 매천 황현 선생이 쓴 글에 보면 그 당시에 사망자 수가 수천 명이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909년에 이 호남 의병을 진압하기 위해서 민족부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처음으로. 그 이전에 민족부라는 게 없었는데 민족부를 만들어서 일일이 대조를 했죠. 그래서 민족부에 들어있지 않으면 전부 죽여버리는 겁니다. 굉장히 그 엄청난 피해를 입었던 게 바로 남한 폭도 대토벌 작전인데, 이걸 이제 그 용어를 그대로 쓰면 안 되겠죠. 토벌이라는 것은
정의의 군대가 나쁜 무리를 무찌른다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일본군이 의병을 토벌한다 그런 표현을 쓰면 안 되죠. 그래서 그 용어를 바꿔서 써야 되겠죠. 그 전남의병 그 완전 학살 사건 이렇게도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전남의병 초토화 작전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겠죠. 그걸 지도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부안에서부터 경남 하동까지 포위망을 형성해서 하루에 4km씩 전라남도를 쭉 훑어 내려가는 겁니다. 토끼몰이 하듯이. 그렇게 해서 저쪽 목포, 해남까지 이렇게 이어서 내려가는 작전 지도가 그 당시에 남아있고 그걸 토대로 해서 지금 재구성한 게 저 지도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 기간 동안에 거의 전라도 의병들은 거의 전멸하다시피 합니다. 그 당시에 체포되거나 또는 자수한 의병들이 2,000명이 넘었고요. 전사한 의병만 하더라도 500명이 넘은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자기들이 굉장히 그걸 이제 자랑스럽게 생각을 해가지고 남한포격도 대토벌 기념 사진첩을 간행을 했죠. 일본에 돌아가서 1910년에 간행한 사진첩의 표지가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쪽은 의병, 태극기 밑에 있는 그 무기는 의병들이 사용했던 화승총이고요. 오른쪽 일장기 밑에 있는 오른쪽에 그 총기는 무기는 일본군이 사용했던 무기입니다. 그걸 이렇게 대조를 해가지고 사진첩의 표지를 만든 셈이죠. 그런데 여기 안에 보면 자기들을 자랑하는 것, 고문을 자랑하기 때문에 사령관부터 시작해서 모든 장교들까지 다 수록해 놓고요. 그리고 의병들을 폭도라 해가지고 여기에 수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진들이 지금 현재 그 진압하는 과정의 사진들이 이렇게 찍어서 거기에 들어있는 사진들입니다. 그렇게 해서 전라도 의병들은 거의 그 완전히 그냥 진압이 된 셈이죠. 그러나 전라도 의병들이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경술국지 이후에는 항일 비밀결사를 만들어가지고 그런 활동들을 하는데 예를 들면 독립의군부 그리고 광복회 그리고 강영호라는 분이 순천에서 활동하는데요. 그분을 중심으로 해서 항일 비밀결사가 이루어지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독립의군부의 어떤 그 내용 가운데 이 칙명이라는 게 있는데 1912년부터서 1914년까지 이 칙명 같은 걸 많이 만들어가지고 여러 사람들에게 배포해서 항일 비밀 조직을 유지하려고 했다가 1914년에 그게 발각이 돼가지고 결국에 이제 크게 그 전부 일망타진된 셈이죠. 그래서 그걸 주도했던 분이 임병찬이라는 분인데 임병찬 선생은 저기 여수 앞바다에 있는 검은도로 유배돼가지고 거기서 계시다가 순국하십니다. 강형호라는 의병자가 1921년까지 활동했다고 그랬죠. 그분 그 체포된 기록이 동아일보하고 조선일보에 보이는데요. 오른쪽에 있는 게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1921년 8월 31일자에 강대장의 체포 이렇게 돼 있는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왼편은 그 제자들 강용호 병장이 거기에 숨어서 서당 훈장을 했거든요. 서당 훈장을 할 때 그 배운 제자들이 1968년에 세운 비석입니다. 그 강진원 의병장을 기념하는 비석을 세워놨습니다.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저분을 밀고 한 분이 없었습니다. 1910년 나라가 망해서 11년 동안 거기서 활동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저분을 밀고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어느 밀정이 강영호 의병장의 부하를 이렇게 지목을 해가지고 그 지목된 부하가 결국에 고문에 못 이겨서 당신 의병장이 있던 곳을 발설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체포된 거죠. 그래서 자결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 그러면 정말로 그 전라도 의병이 대단했다고 말씀을 지금까지 드렸는데 그 대단한 의병들 가운데 어느 정도 서운이 됐는가? 지금 독립유공자로 그 인정받은 분이 어느 정도인가? 많긴 합니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광복 이후에 지금까지 서운되신 분이 약 16,000명 정도 되고요. 광주 전남 포함해서 1,200여 명 정도가 서운을 받았습니다. 그 가운데 의병은 300여 명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아까 남한폭도 대토벌 작전만 하더라도 500명이 사망하고 2,000명이 체포됐다고 그랬는데 그런 게 비교하면 너무나 적은 숫자이죠. 그래서 앞으로 그 만약에 이런 기념사업, 한마을의병이나 기념사업이 이루어진다면 적극적으로 그 광주시가 됐든 전라남도가 됐건 의병을 이런 아직 서운받지 못한 의병들을 발굴해서 서운 작업이 추진되는 게 가장 선결 문제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들을 이렇게 요약을 한다면 어떤 역사적 의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마을의병의 경우에는 외란이라든가 호란 당시에 의병을 주도했던 그런 정신, 그것을 이어서 한마을의병이 일어납니다. 한마을의병이 그 보낸 경문이나 통문들에 보면
임진년에 일본의 원수를 반드시 우리가 이때 수백 년이 지났지만 잊지 말고 갚아야 된다. 그런 그 글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 거 보면 실제로 임진년의 어떤 임진왜란 때의 정신적인 계승이 한마름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또 한마름에 익힌 분들도 대부분 임난 때 의병을 일으켰던 그 후손들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분이 바로 고광순 의병장입니다. 고광순 의병장은 고경명 의병장의 후손이라고 그랬죠. 그런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닙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들어있습니다. 전라도의 경우에는 그 당시에 동학농민혁명, 즉 1894년에 일어났던 동학농민혁명에 굉장히 피해가 많았습니다. 그렇게 후유증이 심각했는데도 불구하고 약 10년 정도의 정리기간을 거쳐서 한말 의병을 주도했다는 점에서 대단한 거죠. 특히 한말 후기 의병, 1907년에서 1909년 사이에 어떤 의병의 중심지가 바로 전라도였다. 그것도 전라도 중에서도 남도, 지금 현재 전라남도, 광주에 해당되는 곳이 바로 한말 의병의 중심지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또 하나는 이제 그 당시에 중부 이북 지방의 의병들은 백두산을 의병 기지로 만들려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백두산 근거지론이라는 게 의암 유인석 선생에 의해서 제창이 되는데요. 여기는 이제 고광순 의병장에 의해서 지리산 근거지 같은 게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국내 산악지대에 그 장기 항전을 위한 의병 기지를 구축했다는 것도 굉장히 큰 의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그 경술국치 이후에 국내 비밀결사 운동을 바로 전라도가 선도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전라도 의병들은 대체로 다 대부분 이렇게 체포되거나 또는 전사하거나 그랬지만 남은 의병들이 독립의군부, 광복회, 강영호 이런 분들이 국내 비밀결사를 선도하는 그런 그 자료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1910년대 국내 비밀결사 운동은 전라도가 주도해 가는데 그 근간은 의병에서부터 시작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죠. 다만 이제 그러다 보니까 해외 독립운동으로의 어떤 전환이 전라도 쪽은 조금 전환이 미흡하지 않았는가 그런 한계점도 없지 않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한말 남도의병, 전라남도와 광주의 의병의 활동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약 3시기 정도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전기임이 1895년에서 1896년 사이에 일어났던 의병부터 시작해서 1909년까지 이루어지고 그 이후에는 이제 그 독립운동으로 전환돼가는 과정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금 그 강의 내용이 많아서 그 말투가 좀 빨라서 잘 이해를 하셨을지는 모르지만 전라도 의병이 임난 때 의병도 호남 의병이지만 한말 의병도 전라도가 그 중심지였다는 정도 그것만큼은 반드시 기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